제주 지역 마을 공동체의 자산이자 제주 특유의 목축 경관을 간직한 천혜의 보고, 바로 마을 공동목장이죠. 하지만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각종 개발 사업으로 마을 공동목장 30여 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마을 공동목장을 공동자원으로 보존하고 생태적 활용 방안을 찾아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7시 대담에선 이와 관련해 제주연구원의 안경아 책임연구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마을 공동목장 하면 제주의 목축 문화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언제 또 어떻게 이 마을 공동목장이 형성이 된 건가요? 마을 공동목장 조합은 우선 일제시대인 1930년대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원은 고려시대 탐나목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제주도 초지대에서 소와 말을 길렀던 그 역사는 약 800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마을 목장이 활성화됐을 때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예, 1943년 기록에 의하면은 123개소, 면적은 2만 헥타에 달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23개소에 2만 헥타르. 근데 제주 지역 마을 공동목장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2020년 기준 44개소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면적은 4,600헥타 정도에 이제 불과합니다. 그럼 뭐 거의 5분의 1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 건데, 왜 이렇게 마을 공동목장이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조합원들한테 공동목장의 활용도가 이제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구당 한 마리씩 소를 길렀기 때문에 네. 1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한 마리씩 소를 길러도 공동목장 활용도가 높아졌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축산업이 규모화 그리고 또 전업화되면서 한 가구가 100여 마리를 길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이고, 두 번째 원인은 목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토지의 수익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목장 용지가 농지로 합법 또는 불법으로 전용된다든지 개발 네. 용지로 매각되는 것이 마을 공동 목장이 줄어드는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 목장의 활용도가 낮아졌고, 또 이제 그 목장으로서가 아닌 뭐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또 늘어났다라는 점을 꼽아주셨는데, 제주의 마을 목장은 대개 중산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넓은 면적을 이루다 보니까 대규모 개발 자본의 어떤 매각 대상이 돼 왔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 마을 공동 목장 개발 사례로는 어떤 대표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마을 목장 전체 또는 일부가 이제 개발 사업 용지로 매각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1980년대, 90년대에는 뭐 리조트나 골프장으로 매각됐었고요. 2000년대에는 뭐 신화역사공원이나 헬스케어 타운 등이 다 목장 용지를 이제 수용한 사례입니다. 근데 지난 시기 이제 개발 사업 자체가 문제라고 보다는 개발 사업의 이익이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매입자가 엄청난 개발 수익을 남기거나 개발이 마을 주민과 관계없는 지역이 돼버리는 등 뭐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렇다 보니까 위기 의식이 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요즘에 마을 공동목장이 가진 환경적 가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마을 공동목장이 중산간지대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하수 함양이라든지 토양 유실을 이제 방지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네. 생물종 다양성이 의 가치를 가지는 곳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요. 2020년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이제 마을 공동목장의 그 생물종 다양성을 좀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이제 환경부 멸종위기 생물종인 뭐 애기뿔 소똥구리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가치는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 탄소 중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제주도의 초지가 전국 초지의 48%를 차지합니다. 초지가 산림보다 더 높은, 더 안정성이 높은 그런 탄소 흡수원이다라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마침 지난주에 마을 공동목장 보전 방안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 자리가 열렸다고 하던데, 이 자리에서 현재 제주에 남아있는 마을 공동목장 운영 실태가 소개가 됐다고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목장들은 이제 목장 조합원의 한두 명 가구 정도가 이제 소를 방목을 하고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목장의 재투자를 안 되고 점차 이제 활용도가 낮아져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목장을 임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풍력발전 단지 등을 유치해서 그 수익금을 마을 복지에 쓰고 있는 그런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하나 목장 같은 경우는 매각하려고 내놨다가 이것들을 이제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개발 방식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그 매각을 좀 유보하고 그리고 목장을 활용할 자굴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목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골프장이 드러나는 사례는 매우 많고 실제로 지도상에서 보면은 이제 목장에 있는 초지 가운데 그 리조트나 아니면은 골프장이 이제 드러나 있는 것으로 봐서 일부를 매각한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골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을 네. 공동 목장을 유지하는 조합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가요? 우선 이제 세금은 내야 되고 토지를 자산을 가졌으니까 세금은 내야 되고 개발 행위는 제한받고 대규모 개발이 아닌 소규모 개발은 제한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공적 가치를 인정한 정책적 지원은 미비하다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2020년부터 이제 마을회가 소유한 땅에 대해서 지방세 부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평균 한 120헥타 정도 되기 때문에 마을 목장의 면적이 작게는 몇백만 원부터 뭐 천여만 원, 2천만 원까지도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구조로는 세금조차도 납부하기 어려운. 그럼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마을 공동 목장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걸 좀 제안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자본 유치 수단으로서 이제 마을 공동 목장을 봤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제주의 지속 가능 발전을 내 기반이 되도록 그 지위를 좀 복원해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현재 마을 목장이 활성화되기에는 제도적 공간적 제약이 많은데 이걸 역으로 보면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토지는 마을 공동 목장으로 이제 활용을 하되 일부를 이제 전용해서 이제 현재 수요가 있는 생태 관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 토지를 활용해서 이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현재 목장 조합의 이제 한계인 이 조직을 좀 사업 조직, 출자 조직으로 변모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목장 조합원들의 뭐 스스로의 노력, 자구 네네. 노력이 더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목장 조합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제 매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것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 합의된 결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장 활용 방안을 수립을 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원 간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목장 조합이 뭐냐, 우리 제주도민들은 좀 알고 있지만 우리 이제 중앙 정부라든지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목장 조합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목장 조합 협의체를 좀 결성해서 이제 공동의 이익을 좀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이익 집단화 되기보다는 이제 공익성을 전면에 내세워서 어떤 도민의 공감대를 이제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좀 마을 공동 목장을 잘 가꾸고 보존을 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고스란히 물려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